배우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대사가 눈앞에 있으면 그 대사 안에 있는 주인공이 그 대사를 할 때는 무조건 목적이 있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대본을 가지고만 보면은 확 와닿을 수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만약에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던가 이런 대본이면은 특히나 더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if를 이용해서 상황과 목적을 설정해서 연기해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if라는 거는 매직 if라는 뜻이고요. 매직 if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가정을 통해서 그 상황에 녹아들어서 그 대본의 목적을 제가 겪어본 적은 없지만 조금 더 빠져들면서 대사를 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목표를 잃지 말아야 한다. 대본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이거는 약간 플롯 단위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내 앞에 지금 내가 하려는 대본의 대사가 이게 전체적으로 목표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내용이다 이러면은 대본을 읽다 보면은 이 내용이 복수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약간의 호감을 보이면서 접근하겠다라는 그런 주인공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대본 자체에서 호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대본만 딱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첫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상하게 될 수 있죠. 상대방을 나는 배신을 하고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건데 첫 목표를 잃어버리면 진짜로 그 대사에 나와 있는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상대방한테 그냥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상황처럼 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장은 책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요. 나는 엄격함을 통해 이런저런 목표를 겨냥하겠다. 나는 엄격해지고 싶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엄격해지고 싶다라는 단어를 배우가 딱 봤을 때 나는 엄격해지겠다라고 하면은 그 엄격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형식적인 상투적인 행동이나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행동이나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엄격이라는 걸 목표를 갖지 말고 되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그 엄격함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엄격해지고 싶다 라는 걸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나는 이 학생들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조금 더 학생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학생들에게 친근한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가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돼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 엄격함이라는 단어의 목적을 두지 말고 행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엄격함이라는 게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나와야 한다는 뜻에서 이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그보다 선행되는 어떤 것의 결과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가 있는데요. 위에서처럼 엄격해지고 싶다처럼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맥락 없이 와!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씩씩댄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의 결과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화났다라는 게 지금 내 감정이라면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거를 대본에서 찾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꾸 상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의 대사다. 그러면은 그 대사에 맞는 감정을 자기가 그 대사를 하면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선행적인 행동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행동은 내면적 정당성, 논리적, 일관적, 현실에서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꾸 내 말을 무시하고 약속도 지키고 그러지 않는데 갑자기 행복하거나 그 사람에게 더 빠져든다던가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정을 도출할 때 누가 봐도 그럴듯한 그런 현실에서도 누구나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목표를 정하라는 뜻입니다. 보통 대본을 받으면 그 대본을 분석을 하죠. 그 대본의 분석에
의 목표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와 본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과거에 어쨌길래 지금 이 말이 나오지? 라는 문장인데 대본을 보고 그 대본의 그 캐릭터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대본 분석을 할 때 목표로 잡는 게 그것입니다. 캐릭터의 입장에서 그거를 단순히 외워가지고 감정을 살려서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제 그 캐릭터의 입장이 돼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나는 어디에 처해 있고 이 대본의 전 사건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대사를 하게끔 됐는지 그거를 생각하려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의 자체의 목표는 대본을 분석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와 본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잘 모르면서 기계적으로 대사를 하거나 행동을 하면 상상력이 결여된 연기가 된다. 목표를 설정하거나 이 캐릭터가 지금 대본에서 하고 있는 분명한 명확한 목표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대사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허공에 붕 뜬 느낌이 나고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잘 설정을 해서 기계적이 아닌 자기가 정말로 느끼고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대사를 하고 있다는 거를 배우 스스로가 깨닫고 있어야 상상력이 결여되지 않은 연기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경험이란 배우마다 다르면서도 그리고자 하는 인물의 경험과는 유사해야 한다. 남이 하는 게 정답인 줄 알고 따라하는 것은 금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역 속의 자신 속의 배역을 내가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는 것.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같은 캐릭터를 여러 명의 사람이 연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님의 연기를 한 명의 배우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마다 다른 배우들이 섭외가 돼서 연기를 하게 되는데 같은 캐릭터와 같은 대본일지언정 연기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다른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경험하고 있는 게 다 다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 캐릭터를 해석해 나가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역 속에다가 자신을 집어넣기도 하고 자신 속에다가 배역을 내가 만약에 세종대왕이라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제3의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각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남이 하는 게 정답인 줄 알고 따라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되는데 다들 모든 배우들마다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한 캐릭터가 있는데 한 배우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가 뭐 상을 받았거나 누가 봐도 잘한 것 같거나 극찬할 만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해도 설령 그 배우보다 내가 훨씬 못하다고 해도 그 배역에 안 어울리거나 아니면 연기력이 그분보다 조금 더 저조하거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따라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만의 배역을 만들어서 연기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스타니슬라스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 집중입니다. 대본은 화자 심리의 10%도 안 된다. 대사의 말투나 뉘앙스, 상황의 흐름, 처한 상황을 통해서 심리를 연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본에 만약에 난 정말 난 정말 너한테 당해서 너무 분해 라는 대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분하다는 감정이 이 캐릭터가 느끼고 있는 전부일까요? 사람들이 정말 분하다, 정말 화가 나고 분한 상황에서 분하다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려면은 얼마나 분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대사에 나와 있는 그 분하다라는 단어 하나가 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사의 말투나 뉘앙스, 분한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이 말투가 나가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고 분한 캐릭터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을 하고 내가 분하게 된 이유가 뭔지 상대방이랑 나랑 어떤 관계고 지금 이 대본보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분함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대본에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조금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옵저버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나를 제 2의 자아로 만들란 뜻이에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야 나를 보는 게 제일 객관적일 텐데. 근데 그거를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엄격하라는 말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나를 자꾸 보고 나는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하고 있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혹은 연기를 하는 와중에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아예 그냥 습관처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대 뒤편에서 몰입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연극에 해당되는 일이겠죠? 연극 같은 경우에 자기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령 주인공이라고 할지라도 다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연극 자체에서 몰입을 했다가 자기 역할이 끝나고 막이 내려갔을 때 그 몰입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차례가 돼서 다시 몰입을 하려면은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감정선이 많이 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선을 유지를 하려면 무대 뒤편에서도 장소는 비록 그 연극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장소가 아니겠지만 무대 뒤편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캐릭터가 지금 내가 막이 내려가기 전에 저 무대에서 했던 그 대사를 한 캐릭터의 심정이 지금 어떨지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 몰입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낯익은 길, 습관적인 길, 기계적인 길은 편할지언정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앞에서 목표에서 잠깐 나왔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한데요. 남이 이미 닦아놓은 길,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잘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따라하지 말고 자기만의 길에 집중을 하라는 뜻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은 연기법이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좋은 연기라고 스타나슬랍스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서기억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게 파트를 하나를 차지를 하고 다뤄지고 있는데요. 정서기억이라는 것은 전에 체험했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배우 스스로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이제 갖가지 쌓인 정서 기억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나중에 배우가 비슷한 감정을 연기를 할 때 자기가 과거에서 겪었던 그 정서 기억을 다시 떠올려가지고 내가 예전에 슈퍼마켓에 갔을 때 이렇게 행동했다. 그러니까 난 지금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연기를 내가 예전에 했던 그 행동들을 떠올려가지고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할 때 써먹는 기억이 바로 정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정서기억이 많으려면은 평소에 이런 거를 나중에 내가 이 상황을 겪으면은 한번 써먹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많을 거고 모든 경험을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직업이나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나 행위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을 평소에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관찰을 통해서도 자기가 한 것처럼 정서기억을 저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저장된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연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 왔던 영감은 다시 안 온다. 오늘만의 새롭고 신선한 영감을 창조해야 한다. 스타나슬랍스키가 가장 경계한다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다들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이제 그 대본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연기 연습을 하잖아요. 연기 연습을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자기 걸 봤는데 이게 너무 훌륭한 거죠, 이게. 와, 내가 이렇게까지 연기를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저 대본에서 저 떨림과 저 눈빛 처리는 정말 내가 봐도 진짜 잘한다. 이거다 싶어가지고 다음번에 내일이나 모레 연습할 때 그 영상을 자꾸 돌려보면서 이 대사에서 약간 이 정도의 떨림을 줬을 때 조금 더 감동이 오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것만 보고 연습을 해서 모방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 번 왔던 영감은 다시 안 온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연습할 때 그 느낌은 그때의 상황에서 왔던 영감이라 이거죠. 그 비슷한 영감이 다시 오기는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할 때 예전에 그 겪었던 그 영감을 떠올리려고 노력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영감을 떠오르고 그게 올 수 있도록 연기를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의 살아있는 존재 요소들이 조합되어 인물의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까 목표에서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배우들마다 자기 감정과 경험, 자기가 이제 정서기억, 자기가 겪었던 정서기억을 통해서 배역을 창조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인물의 캐릭터성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주의력과 창조력을 문제에 쏟아야 참된 파악력을 얻을 것이다. 배우 연기를 하다 보면은 기술이나 스킬이라고 말할 법한 행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스타니슬라스키는 그런 행동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책에 보면은 뭐 고무 도장, 스탬프 도장 뭐 그런 연기라고 이미 틀에 박혀 있는 연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슬프니까 슬플 때는 난 너무 슬퍼 이렇게 하는 그런 연기는 이미 3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캐 묵었다 이거죠. 그런 300년 묵은 그런 뻔한 연기, 기쁘면 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를 아주 경계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이라는 것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스타나슬랍스키는 모든 주의력과 창조력을 지금 내가 받아 있는 새로운 대본에 집중을 하고 그 대본에 맞게끔 다시 한 번씩 그때그때 연구를 해야 참된 파악력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스킬 같은 걸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이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챕터 중에 신체와 근육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평소에 내 몸을 어떻게 쓸고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주의 집중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배우가 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 신체를 조금 더 자기의 의도대로 쓰려고 하면은 평소에 어떤 상태, 자기 신체가 어떤 상태가 디폴트 값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값을 알아야 다른 상태로도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인지 아니면 몸이 좀 나쁜 상태인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태랑 다른데? 라는 걸 깨달아서 조금 더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초목표입니다. 초목표란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선이고 이어지는 선이라는 뜻에서 관통선이라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근데 작가가 배우에게 제공하는 선은 하나의 선을 다 이어진 거를 다 제시를 하지 않아요. 이 작품의 초목표, 관통선은 이거다 라고 제시를 하지 않고 대본 자체, 대사 자체에 숨겨놓기 때문에 군데군데 끊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배우가 대본 분석이나 아니면 대본을 암기하거나 리딩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 작품을 연기를 하는 연기를 하는 내내 그 초목표를 잃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작은 목표들, 그 작품의 초목표가 나는 저 사람에게, 내 부모를 죽인 내 원수인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게 초목표다라고 하면은 개개의 작은 목표들,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서 나는 저 사람에게 아부를 해야겠다. 혹은 저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저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겠다. 혹은 다른 여러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개개인의 그 개개의 상황에 작은 목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목표들 또한 초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위 개념이란 뜻이죠. 작품을 연기를 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물줄기, 그러니까 그 작은 목표들 하나하나의 물줄기가 초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감일랑 자연이라는 기적의 요정에게 남겨주고
인간이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는 것들에게 헌신하겠다. 네, 영감일란 자연이라는 기적의 요정에게 넘겨주고 인간이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그 있는 것들에게 헌신하겠다. 영감을 떠올리려고 자꾸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영감이라는 게 오면은 그 작품에 좀 더 몰입이 잘 되고, 제3자가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빠져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구나.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영감이 오게끔 하는 게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연기를 할 때 그 영감을 얻는 데 집중을 하고 막상 연기에는 신경을 좀 덜 쓰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영감이라는 거는 자기가 노력하고 의도한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 상황에서 영감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그거는 내 의도대로 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운에 맡긴다 이거죠. 자연이라는 기적의 요정에게 넘겨주고 대신 자기가 이제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놔두고 제어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는 것들에게 좀 더 집중을 하고 뭐 대사를 더 열심히 외운다든가 대본 분석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그 캐릭터에게 빠져든다든가 그런 데에 더 신경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는 것들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막상 연기를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역할을 이제 내가 생각했던 난 지금 그 모든 정보들이 총합돼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자연스럽게 총목표를 향해서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